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6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의문의 그녀 시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작가님 괜찮아요?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 그러는데 제가 필드 독인데 아이디가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 중이에요. 들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걔는 지나갈 줄 알고 굳이 필명을 그렇게 적었는데 피해갈 수 없었다. 그 필명을 지은 이유는 5, 6월 감기에 안 걸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걸렸습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걔는 아닌 걸로 일단. 축하드려요. 사람인 걸로. 이제 알았네. 1년을 넘게 봤는데. 인간 홍대선입니다. 태무진 투덕한 책 이벤트 5권 네. 발송해드렸고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읽고들 계실 거예요. 이거 이북으로도 나왔죠? 맞습니다. 이북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이렇게 많이 문의가 있으셨고 네. 이북으로만 자기가 책을 보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좋겠다는 많았잖아요. 분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이북으로 나왔습니다. 네. 교보문고에서 나왔죠. 네. 사보시고요. 제가 한결의 경영 오마이 뭐 나름 사태라면 사태인데 한경호 사태에 대한 기사를 딴지일보에 제가 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반응이 나쁠 줄 알았거든. 기사 제목이 그들은 어떻게 동시대성을 잃어버렸나 였는데 사실 기사 자체는 짧아요. 어떻게 잃었는지는 사실 굉장히 빨리 스킵이 됐어요.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기사인데 이번 주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고요. 이번 주 주제는 진보 언론 창세기입니다. 어떻게 탄생했는가 과정까지를 다루고요. 뭐 한겨레를 옹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의 목적은 이해죠.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뉴스. 최근에 아날람을 이제 알게 돼서 3주 만에 정주행을 완료한 청취자분이 계신데요. 160개를 3주 만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들으셨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나는 이미 이 대표님의 노예라고 취향을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별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남자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대표님 저 너무 부러워요. 대표님 남자 노예가 벌써 한 3분 계신 걸로. 저 이분들은 다 왜 노예 뭐 이런 식으로. 저도 노예 있으면 좋겠다. 집에 와서 청소 좀 시키고 빨래 좀 시키고 하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빨리 스킵. 집안일 좀 시키세요. 다 좋은데요. 네. 대선 진리교 신도를 빼가는 행위는 제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자, 메일에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왔냐. 대표님이 광해군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난교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건 연산군이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국익의 차원에서 보면 난교가 주는 피해는 굉장히 미미하죠. 네. 근데 광해군 얘기가 나왔을 말인데 광해군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요새. 몇 년 전부터 뭐 좀 꽤 됐죠. 됐죠. 꽤 됐어요. 한 10년 됐나? 근 10년 돼가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고 외적에 맞서서 조정을 지킨 것, 그 다음에 중립외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인조였잖아. 네. 309고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수구 세력에 의해서 축출된 좀 정의롭고 진보적인 군주라는 프레임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광해군은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해결할 문제가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해내는 특질이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장애물이 없을 땐 말이죠. 문제를 만드는 타입이에요. 대표적인 게 궁궐병. 주변에도 이런 사람 좀 가끔 있지 않나요? 능력은 있는데 뭔가 없으면 일 만들어서 또 하는.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통 노예 근성으로 나오죠. 그렇죠. 일을 굳이 만들어서 그냥 뭘 헤매기고 이 때문에 나도 야근해야 되고 이런 거. 헤매기고 놀러 가서도 혼자 사람 맞아. 미안하게 뭘 다 준비하고 씻고 그리고 왕이 된 남자 광해가 광해군의 명성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 보면은 대동법 시행하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광해군은 대동법의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게 이 사람 궁궐병 환자란 말이야. 궁궐을 무리해서 짓는데 당연히 백성을 쥐어짜야죠. 대동법이 확산되면 자기 궁궐놀이 못해. 이 사람 심시티 매니아였다고. 외치는 천재적이었어요. 외교, 국방, 안보 이쪽은 천재적이었는데 내치는 정신병자 수준이거든요. 이 격차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렇죠. 저도 현빈 씨가 주연했던 그 광해 관련된 네. 영화를 보면 조선시대 때 그런 데피니션을 유지하려면 정신병자가 아니고서 영림 말씀하시는 거죠. 데피니션? 아니 어쨌든 설정과 고증에 의해서 한 거겠죠. 그 영화는 좀 약간 이렇게 관객의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어쨌든 그런 데피니션을 어떤 체계적인 요즘처럼 바디빌딩에 대한 게 없은 시절에 그 유지하려고 굳이 현빈 씨는 분명히 네. 굳이 조선시대 때 해야 되겠냐.
싶었겠지. 근데 어쨌든 그걸 하시려는 분들이 그 영화를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거는 고증에 의한 거고 그 그렇죠. 고증은 결국 광해군이 미친 사람입니다. 바디빌딩이라는 체계적인 그 어떤 데피니션을 가꾸는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 나라도 어려운데 혼자서 단백질을 꾸역꾸역 처먹어 가면서 이 사람이 원래는 그 국정 현안을 점술가에게 모양을 의존했다고 해서 국정 현안을 점술가에게 많이 의존했어요. 광해군이. 그래가지고 나라를 많이 말아먹었는데 점술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트레이너도 있었다. 그렇죠. 지난 9년에 두 음. 분을 좀 합친 캐릭터 아닌가요? 4대강 파는 거 좋아하고 음. 점수가한테 물어보고 트레이너 따로 두고 그래도 외교는 잘했대잖아요. 그래서 외치와 내치의 이 격차를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국가를 철저한 자기의 사유물로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근데 그 당시 그 당시 왕은 왕은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광해군이 굉장히 심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이. 어쨌든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는 게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본이잖아요. 그런 게 광해군에게 좀 결여돼 있지 않았나. 광해군쯤 가면 이미 민본이고 희석됐대죠. 건국인정 따위는 사실상 광해군이 그런데 내치를 그렇게 말아먹을 이유는 없으니까. 희미하죠. 이 나라가 너무 오래됐어. 맞아요. 뭐 하여튼 광해군은 폭군이었고요. 이 얘기를 쓸데없이 길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뭘 네. 남얘기닷컴이죠. 네. namyegi.com에 오셔서 물건을 많이 사시고요. 물건이 팔렸어요. 강매야 이거 뭐야? 네. 네, 팔리고 있는데 여러분 더 많이 사주시고요.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으면 더 많이 오시겠죠. 그렇겠죠. 어제 자, 저희 뭘 이제 예쁘다고 단박하게 예쁘다고 칭찬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을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네. 만나면은. 그렇습니다. 자,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사연자는요, 22살의 여자 사람 대학생이에요. 올 들어서 남자 고등학생 과외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분이 프로듀스 101 팬이신데 그 중에서도 옹성우라고 하는 남 아이돌의 팬이래요. 그런데 이 옹성우라는 분하고 이 남자 고등학생 자기 제자가 아주 닮았답니다. 하필. 이건 뭐 운명이지 않나요? 이러면? 개탄 건가? 개탄 거죠. 사실 남학생의 방에서 단둘이 과외를 하게 되다 보면 이 아이의 얼굴이나 몸을 자꾸 보게 됐대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좋다고 따라다니던 남자 선배도 있는데 그 선배 포함해서 과내 모든 남자들보다도 과외 제자의 외모가 훨씬 매력적이다. 그렇겠죠. 옹성우를 닮았으면. 그죠. 어디 흔하겠어? 뭐 여기까지야 그냥 자기 수행으로 차만 옮길 수 있겠지만 사고는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실 사연자도 여자고 사람인데 이분도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의 눈길이 불길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불길한 걸 못 느낄 수는 없었다. 불길한 게 뭘까? 그러게요. 뭔가 뭐가 좀 이렇게 불길한 걸까? 그게 부담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나에게 주술을 걸고 있는 건가? 그렇다고 싫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했대요. 뭐 욕망의 눈길이겠지. 최면 이런 거. 네. 다시 말하자면 선생님으로선 부담스럽고 한 명의 여자로선 설렜다. 사연자분은 그러다가 친한 친구 언니의 결혼식에 다녀와서 과외를 하던 날이 있었대요. 결혼식이다 보니까 최대한 예쁘게 입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치마도 짧고 화장도 진하고 신경 써서 가는 날이죠. 그렇죠. 뭐 하이힐도 신고 그 채로 과외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녀석이 작심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알아서 움직인 건지 예고도 없이 사연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턱 올려놨다고 합니다. 저도 이 친구가 되게 용감한 게 원래 모르겠어요. 요즘 그 고등학생들 여러분들도 왜 화장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이분이 지금 결혼식장 갔다 왔다고 하니까 풀 메이크업에 풀 장착을 한 저기 성인 여자 성인 여자를 보면 사실 좀 이렇게 예쁘기도 하지만 동갑내기랑 좀 다르겠죠. 그레이드가 다르잖아요. 좀 쫄지.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아니 근데 손을 덥석 잡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라니. 그게 될성 부르다. 아마 시작하면서 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거기만 쳐다보고 그게 허벅지에 눈을 못 떼고 너무 헌해서
그렇잖아요, 사실. 이게 모르나? 그럴 수 있죠. 남자는 좀 이해되잖아. 이게 또 스타킹 신고 있으면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100% 이해합니다. 그죠? 이 손이 만져야지 하고 손이 나간 게 아니라 계속 참고 있다가 용수철처럼 튕겨 나간 거야 이게. 이게 지금 계속 보고 있다가 아니 왜 자기 사지를 자기가 컨트롤 못해. 아니 이게 그거 내가 옛날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박치기 한 거 같이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삐. 하다가 어느 순간 텁 한 거겠지.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였는데 타협한 거죠 본인과. 그건 뭐지. 너무 몰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하는 거니? 라고 음. 말을 하면서 손목을 잡고 네. 허벅지로부터 분리수거를 한 후에 애써 침착함을 유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했지만 수업을 했어요? 아니 거기서 뭐해 그럼 어색한데 그치, 계속 가시는 거 가르쳐야지. 고객님인데 또. 사실 사연자는 심쿵했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심쿵사할 뻔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살아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날 제자의 어머님께 옷차림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주의를 좀 받았다 그래요. 아, 그럼 그럴 수 있죠. 아들을 둔 어머니 혈기왕성한 아들인데. 그럼요. 걱정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 달로 과외를 그만뒀다 그래요.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사연이 안 왔겠죠. 네. 이제 사연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야. 그러다가 3주 후엔가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와서 꼭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전화상으로 말해라고 말하면 될 것을 무언가에 이끌리듯 약속을 잡고 약속 장소로 나간 거죠. 옹성우 씨한테 이끌렸다. 마침 푸디오를 보고 있는데 옹성우가 나왔는데 그렇지. 보다가 그리고 제자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래요. 잘못했지? 잘못했죠. 그러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더라는데 이 사연자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귀엽다. 그렇긴 해. 막 와서 얼마나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미워서 버림받았어 과외를 관뒀다 이런 기분으로 생각했겠죠. 사회생활도 한번 안 해본 것이 어디 성희롱 먼저 하고 있어. 당연히 잘못했지. 하지만 사회생활 귀엽다. 하면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해도 되는데 아니지. 사회생활에 더러운 것도 못 봐놓고 어디 감히. 그 제자가 한다는 말이 성희롱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의미로 억장이 무너져 내렸대요. 사연자도 이성으로서 제자를 좋아했던 거지. 모르게 끌렸나 보죠. 끌리지. 아니 뭐 근데 사실 좋아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욕망한다, 끌린다 들어가 있는데 뭐 하여튼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좋아해요도 아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너무 애기 같지 않아요? 더 귀엽다.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우린 남자니까 옹성우라고 하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옹성우가 어쨌든 지금 푸디 101에서 순위가 지금 몇인지 내가 추적을 못했는데 하여간 아마도 11명 안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뭐 홍 작가님이랑 저랑 과외 갔는데 급식 먹는 친구 누구 있나? 쯔위 그래. 급식 먹는 친구. 쯔위가 있는 거야. 봐 벌써 웃잖아. 흐뭇하군요. 그치. 진짜 얼굴이 진짜 흐뭇해지셨어요? 근데 쯔위가 이렇게 어째 뭐 우리 팔뚝을 잡다가 너 이러지 마 이래가지고 건강해 보이세요. 맞아. 그래서 관뒀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울면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만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솔직히. 무언가는 무너져 내리고 무언가는 솟아오르죠. 그렇죠. 예. 자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사연자는 또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아니다. 네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 사귀자. 이게 진짜 어른으로서 그냥 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이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사귄다는 게 과연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귀는 거는 뒤로 밀어놓고 같이 밥도 먹고 팔짱도 끼고 그 다음에 돌발적이지만 키스도 한번 했대요. 그럼 이미 사귀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사귀기로 한다는 약조와 오늘부터 1일 이것만 사귀는 상태라는 거지. 현상에 대해서는 이분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은 되어야 사귀어도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이제 도덕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대학생 본인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성인이고 만난 게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죠. 나이 차이 몇 살 안 나는데 대학생 되거나 사회생활 하면 나이 진짜 차이 뭐 지금 3살 아닌가요? 3-4살밖에 안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면 진짜 큰 거 아닌데 이게 또 고등학생, 대학생 이것만 해도 크잖아요. 그리고 진짜 고민. 이 친구가 섹스를 원하고 말은 안 해도 뻔히 느껴진대요. 선생님. 솔직히 자기의 몸을 쳐다보는 남자의 눈만 봐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남고생들은 우리 남고생이었었잖아요. 불타오르잖아. 근데 사실 사연자도 눈동자가 안 보여. 불타올라서 공공유 횃불이야? 불밖에 없어 거기.
사실 사연자도 제자와 하고 싶대요. 아, 이분 되게 솔직하시네요. 그러게요. 솔직하게 뭐 음. 익명 사연 메일인데요. 요즘 뭐. 청년들은 네, 아마 한 번 시작하면 둘 다 멈출 수가 없을 것만 같대요. 지금 기분이. 적어도 수능까지는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참는 게 더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대요.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리고 섹스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대요. 이게 뭐예요? 어떤 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스킨십부터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자기는 어른이고 얘는 애고 뭔가 내가 하다 리드를 해야 보니까 된다. 그러니까 섹스도 뭔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 오히려 섹스 구 자체보다는 거기까지 가는 이르는 그거. 길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어른이면 어른의 사정으로 우리 좀 쉬었다 갈까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가 있잖아요. 아 머리야 어. 어디 좀 쉬었다 갔으면. 근데 이게 자기보다 어리니까 그 친구랑 뭐 어떻게 해볼까라든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특히 이 친구 만약 모르겠어요. 이 고등학생은 순진하다고 우리가 지금 상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귀엽게 울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한테 어쨌든 어떤 식으로 그쪽까지 가게 되는 그렇죠. 단둘이 어딘가에 있는 숙소에 가야 될 거니까. 공간으로 가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고. 사실 그 과정이 가장 뭔가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막상 판이 벌어져서 뭔가 둘이 뭐 키스를 하든 뭐라든 그건 그거는 사실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말이죠. 네. 동정이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새,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이 얘랑 오늘 좀 기분도 꽁기꽁기하니 우리 좀 그거 해볼까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게 그게 어렵겠지. 그렇죠. 그또 미성년자랑 뭐 술 먹고 밤늦게까지 약간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애매하잖아. 그리고 모텔에 가려면 민증을 서로 깔 수 있어야 될 건데 모텔 그 숙소에서 너무 어리면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깔 수 있어야 될 건데 그 점에서 수능 끝나는 것까지 기다리신 게 맞다. 아, 잠깐만 우리가 이제 섹스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당황하시는 분이나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은 네. 13세 이상이잖아요. 만 13세. 그렇기는 하죠. 그러니까 광희의 중학생부터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여기에는 해당한 사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게 일단은. 범죄적인 건 없어요. 법리적으로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회 통념상 성인이 미성년자와 섹스를 한다라고 하는 게 뭐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과외 선생인데 뭐 대학생 누나지 뭐. 그치. 그래도 일단 첫 호칭이 나는 선생이고 너는 그건 그냥 학생이잖아. 플레이의 일종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 남자로서 가장 혈기왕성할 때잖아. 겨우 플레이 아니지 겨우가 아니지 벌써 플레이 하기에는 뭐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처음에 세게 아, 경험했다. 이미 섹스를 하기로 한 순간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제자가 알아서 옷 찢고 알아서 나올 때 어떻게 입으라고 옷을 찢으래. 아니 이때 남자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떨면서 내가 이제 섹스를 하는 거야가 되는 순간 이미 뇌가 죽어요. 손 떨어서 뭐가 안 돼서 그 내가 벗는 게 나아. 뇌가 죽어. 다 알아서 할 거야. 일단 지금 사귀는 중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1일, 2일, 그냥 정식으로 남친 여친이 아니라는 사실에 괜히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걸로 상태가 조금 이미 뭐 마음의 도피처를 만들어 두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왜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나? 도덕적 채무감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부모님 다 봤잖아. 부모님 얼굴이 아른아른 안 하겠냐고. 그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어디서 만났는데 뭐 마음에 들어서 뭐 대학생 누나도 괜찮아요. 뭐 이래서 만나면 모르겠는데 부모님 얼굴 알면은 이게 그 얼굴이 내가 또 우리 애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과외를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또 이제 공부에 뭔가 지장 주는 거 아닌가 이럴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렇겠죠. 근데 난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게 네. 하나는 일단 이 도덕적 의무감의 기원이 어딜까? 최초의 관계 설정이었겠죠. 나는 선생이고 너는 제자다.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의 연애가 불온하게 느껴지는 이 기분의 근원이 어딘가 이 말이죠. 어딜까요? 이게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과 제자라는 게 약간 위계관계가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다 보니 잘 모르는 애를 이상한 쪽으로 인도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거를 왜냐면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어른과 섹스를 할 때 좋은 경험인지 나쁜 경험인지 판단이 안 서는 상태에서 애를 흔히 말하는 꿰어내요. 그쵸. 이게 좋은 거란다라고 이게 하면서 아까 금방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나이부터는 있긴 한데 미성년자가 과연 어른을 만났을 때 성인을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순수히 자기 결정이냐라는 부분에서 이게 근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말이라는 게 권위가 실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어쨌든 안 좋은 목적을 갖고 꿰어내기 시작하면 이것이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하지 말아라는 어떤 약간 그런 암묵적인 어떤 그 룰 같은 게 그렇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죠. 음.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 같으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시험 보는 기술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목적은 주체적인 시민으로 양성하는 그런 멘토의 의미도 원래 담임 선생님이 인성을 갈고 닦아주고 학교 선생님은 갖고 있는 게 의무인데 네. 근데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족한 과목을 지도해주기 위해서 헬스 트레이너하고도 비슷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 도덕적 채무감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에 선생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관습적인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인이라면 뭐 내가 알든 아니든 미성년자를 아까 얘기했던 바른 어떤 하나의 시민으로서 하는데 일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당연히 좀 있지 않나요?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제 질문을 하면 그 바르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다는 게 본인이 뭐냐. 정말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본인이 그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길을 터준달까? 만들어준달까? 그거를 조금 더 지켜준달까?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기원을 따져보자면 일단 이분은 원래 이 도덕적 의무감의 배경에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면 안 돼. 이분은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일단 그쵸. 사실 지금 네. 이미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아까 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 나머지 1가지 질문. 그럼 이제 솔직히 이분에게는 도덕적 의무감은 지금 본인이 생각할 게 아니야. 본인은 이미 해당 사항이 없어. 없어. 이미 마음이 넘어갔어. 그러면 왜냐면 뭐 어쨌든 팔짱 끼고 뭐 대충 마음을 받아주는 맹기로 뭔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그 다음 질문인 거지. 이게 우리 홍 작가님이랑 저나 불타는 10대를 네. 겪었으니까 이럴 때 이게 그런가 너가 성인이 되면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이 되면 혹은 대학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성인이 된 되면 후에 그때 나랑 하자라는 자자. 게 자자 이게 이 애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금 애가 막 욕구가 불타올라 공부가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런 지금 해소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판단이 안 서. 저는 그 박지성 씨 조카 얘기 갑자기 생각나요. 그 박지성 조카가 누나 아들인가 그런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 누나가 이제 너무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박지성이 조카한테 고등학생일 때 너 인서울대학교 가면은 너 가자마자 삼촌이 외제차 뽑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걔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외제차 바로 뽑아줬거든. 아 진짜? 추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추동력 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정신이 그걸로 막. 머리가 폭발해서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사연자도 사실 그 고민을 하는 거죠. 눈에 좀 이렇게 약간은 불편하게 확 걸린 게 수능 끝날 때까지는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여기 사실 비정하게 파들어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섹스가 학업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몸이 사연자분에게 수능 미션을 클리어하면 주어지는 포상이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포상 그렇고 아까 왜 해소라면 네. 뭔가 너무 그 어떤 배설 해소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시험 문화와 과거급제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여성의 몸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제한되거나 그러니까요. 쓰여지거나 이런 사물이 아니잖아요. 애 마음을 달래준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뭔가 마음에 차오르는 걸 내가 해소하는데 물론 그 육체적으로 그 맥락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진짜 그 당시 남자애라는 게 이게 사람 새끼가 아니거든. 둘 다 맞아. 그러니까 효용성으로 자기 신체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효용성 측면에서만 얘기해 보면 참는 것도 문제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한번 그 맛을 보면 이 당시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난다. 맞아. 그러니까 전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생각은 그쪽으로 흐르는데. 어차피 이렇든 저랬든 자위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야. 제가 장담하는데 벌써 이 학생은 사연자를 상상하며 자유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한 번만 하진 않았겠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군. 한 번도 안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지. 한 번만 하진 않았을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 길로 가버리면 정말 못 태어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실 이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순수한 친구는 그런 생각이 들어 불경하다는 생각에 내가 좋아하는 여잔데라는 생각이 선생님한테 오히려 그렇게 안 할 수 있고 다른 그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눈빛으로 보냈다잖아요 이미. 그가 이제 이분의 생각인 거고. 내 마음이 급해서. 지금 왜냐면 사연자분 죄송합니다. 이 10대 때 남자애들의 그 눈에 그 초점이 없어지면서 이 동공 그건 물론 성욕에 기반한 거긴 하지만 애정과 그 본인도 헷갈리고 그에다 섞여 있고 혼재돼 있고 잘 모르는 해외 토픽에 나왔던 그 중국 커플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전에 어떤데요?
그 해외토픽 나왔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3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창인데 2, 3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냐고. 그래서 둘 다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봤더니 섹스를 안 하는 거예요. 손만 잡고 잔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아니 결혼해서 한 침대에 자면 그냥 애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게 해외토픽이 한번 났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신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모르겠어요. 욕구가 있기 진짜. 때문에 뭔가에 이끌려서 방법은 틀린데 헛짓거리들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게 일이 성사가 되고 뭐 이런 그래서 건데 이게 방법이 잘못되었구나라든가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던데 그분들은 아예 그 욕구가 없는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대답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여튼 사연자분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듯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일단 본인의 몸은 사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만약에 두 사람 다 섹스를 원하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참아야 되는 건가? 그럼 이거지. 어떤 도덕적 의무 때문에? 그게 이제 섞이면 안 되는 게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요분의 지금 이 앞에 사연의 그 말들을 다 빌어봤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야. 어떤 조건부 같은 느낌 있잖아. 너 이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인서울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하는 거라면 만약에 동등한 연인 관계로서 그냥 본 상대방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연인이다. 그리고 네가 대학을 가든 안 가든 그건 너의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 일은 또 네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섞여가지고 항상 너 이렇게 하는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자기 몸이 사은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미래도 아니고 타인의 미래를 위한 사은품이 되는 거야. 그게 눈에 좀 저는 걸렸어요. 아니 근데 물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런 사상을 가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니 그런 말이 관계에서 나오기가 쉽긴 하지.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사은품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 근데 좋아하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생일이니까 너를 위해 준비해서 이럴 수 서프라이즈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럴 하시는 수 것처럼. 그렇지. 근데 이게 미션이 돼버리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위한 미션이 돼버려. 미션으로 연인 가는. 관계도 미션 있을 수 있지. 나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끗 차이잖아 대표님. 그렇죠. 한 끗 차이인데 본인이 이제 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동등한 연인으로서 그렇게 관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 되면 그때부터 사귀는 거야? 약간 이런 것도 좀 무의미해 보이고. 근데 그것도 동등한 연인이 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그 일들이 먹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이렇게. 얽혀 있으니까. 근데 내 기준에서 보면 19살과 22살 그냥 뭐 문제가 있나 느낌이 그놈의 교복 때문에 그런가요? 너무 뭔가 머나먼 어떤 이 나이 때는 머나먼 것 같다니까요. 우리 19대 22 생각하면 진짜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내가 19살 때 22살짜리 누나는 그쵸. 왠지 인생 풍파 다 겪은 사람 같고. 그분은 베테랑이지. 그렇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무엇의 누님처럼 생긴 베테랑인가요? 꽃이지. 맞아. 그거야. 인생 풍파 다 겪었지. 그렇지. 22이면 대학교 3학년인데 3학년. 대학교 3학년 누나면 그치. 저 표정 저 뭐야 저거. 그치. 좀 느끼한. 금혼식 할 나이였지. 그런 느낌이었지. 제2의 인생 출발하고. 그렇다니까. 아니 근데 사실 나 어릴 때 인생은 22부터. 신기한 게 있었건 나이 들면서 네. 나 때는 대학생 누나들 진짜 아줌마 같았는데 내가 나이 드니까 대학생들 진짜 어리고 이쁘다 그랬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딱 했어 내 친구한테. 근데 이제 대학교 친구가 이봐 이러면서 우리 대학교 때 찍은 자기 MT 같은 거 사진이 있대. 그거 보여주는 거야. 20년 더 된 사진 보여주는데 지금 봐도 아줌마 같아. 그러니까 화장법과 그게 되게 그 당시에 노숙했더라고. 그건 맞아. 옛날에 유행이 좀 어둡게 진하게 립도 짙은 색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노숙했더라. 그러니까 맞아. 그때 본 인상이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냥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어리게 이게 좀 자연스럽게 소녀같이 어리게 좀 이렇게 뽀얗게 트렌드가 맞아.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 이렇게 뭐 그런 여성상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였어. 그러니까 내 기억이 왜곡된 게 아니라 정확했어. 그러니까 이 얼굴로 내가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얼굴로 내가 19살 때 봤으면 진짜 격차를 느꼈겠다 싶은 거야. 왜냐면 내가 요즘 만나는 나 슬퍼. 어떤 20대 길거리에서 보는 하고 있는 복색이나 화장을 보면 생각하면은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도 화장을 하니까 그런 고등학생 옆에서 보고 있다가 그런 대학생 누나를 만나면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나 눈으로 하긴 그 사진 봤는데 있잖아. 내가 19살이면.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김혜수 씨나 뭐 이영애 씨나 이런 분들 그때 한 30년까지 아니죠. 한 20년쯤 전에 광고 사진 이런 거 보면 더 나이 들어 보여요. 맞아요. 지금 나이 같아. 그때 화장법 유행이 좀 그랬어. 맞아. 그때 스타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 나쁘게 말하면 아줌마였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성숙한 여성인 것처럼 보였는데 네. 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틀린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분은 뭐 이거 지나보니 지금 내 나이에 보니까 19살, 22살이면 굉장히 좋을 때 아닙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 사연자가 아마 가져가야 될 그 심리적 단계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동등한 연인이 되는 그거를 본인이 좀 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왜냐면요. 이게 지금 이 고등학생이 미션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 분명히 본인 탓은 아닌데 왠지 본인 탓일 것만 같은 그러니까 뭐든지 잘 안 되면. 만나든 헤어지든 혹은 잘 만났을 때도 아까처럼 뭐 섹스를 하든 안 하든 둘 다 마찬가지 솔직히 해도 해서 만약 대학을 떨어졌잖아 해서 그랬나 정신이 팔려서 안 했으면 안 해서 그랬나 사실 그잖아 이거 갖다 대기 헤어나올 수 없다. 나름이잖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동등한 연인으로서 이것은 그냥 연인들끼리 하는 그 어떤 그냥 원래 하던 거고 너는 너가 고3으로서의 특수한 미션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지금 가져가야 될 거는 이 제자 혹은 이제 곧 연인이 될 수 있는 이 친구가 안 좋게 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책무가 생기는 거를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 물론 밤에 막 썸 타고 막 깨어내고 막 독서실에 있는 애를 새벽에 깨어내서 뭐 술 한잔 먹어. 그래서 그러지 않으실 어린이 주는 건 괜찮아. 맞아. 그러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그렇지 그 뭐 이렇게 애 공부 못하게 공부하는데 카톡 그래가지고 오늘 계속 치마 샀다. 속옷 사진 막 보내고 카톡으로. 그러진 않을 거니까.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은 상태에서 그럼 대표님의 처방은 관계 설정을 그죠. 네, 확실하게 해라. 지금 뭐 또 아닌 관계니까. 근데 난 사실 걱정되는 건 하나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고등학생 때 남자라는 게 사실상 뭐랄까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짐승인가요? 아니 왜냐면 본인도 힘드니까 본인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사실 남자 애들이 왜냐면 본인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면 모양 빠지거나 이상한 사람이거나 그잖아 사실 길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바지 이렇게 가운데가 서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창피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이야 뭐야? 근데 본인들도 알아. 근데 그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고 막 미친 듯이 끌어오르고 또 심지어는 가만히 있는데 막 훨훨 타오른단 말이야. 막 본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제어를 하라고 할지를 도대체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이 애도 막 자기가 어느 순간 달아올라서 막 뭔가 덤빌 때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본인 마음을 잘 추스리라는 건 전체적인 상태에 대한 건데 그런 개별 사안이 있잖아. 오늘 만났는데 얘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전기를 찢고. 전기 파리채 들고 다니면서. 이게 그리고 그런 류의 억압이 또 별로 그렇게 한두 번은 그런데 한두 번도 하면 안 돼. 효과적이기가 조금 좋아하는 여자한테 조금 이렇게 오히려 과감하게 들이댔다가 처맞은 기억밖에 없으면 물 뿌려주고. 그러면은 완전 개마초가 되거나 변태가 되거나 뭔가 회로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만 반응하고 막 물 뿌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블로프 실험하지 않는 걸로. 이건 진짜 그 부분을 내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수능까지 참으세요. 이것도 답이 아니고. 뭐 괜찮습니다. 뭐 이제 뭐 나이도 몇 살 안 차이 나고 곧 성인인데 성적 자기결 조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그건 진짜 말이에요. 그건 무슨 진짜 말이잖아. 이거 거의 진보 코스프레라고. 자유주의 코스프레란 말이야.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세상은 자유로워요. 마음껏 섹스하세요. 뭔 소리야. 그러기엔 우리에게 걸린 게 너무 많다고. 자, 여기서 다방면의 경험을 갖고 계신 픽업 아티스트. 제가 무슨 픽업 아티스트입니까? 무조건 픽업 아티스트지. 그 말은 제가 너무 싫어해서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그냥 홍 작가. 근데 잘하고 다닌 사람. 홍교주. 네. 이제 거기 교주를 붙이니까 왠지 큰일일 것 같아 뭔가. 이게 불길하군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그 친구 누나, 대학생 누나하고 이제 섹스를 하는 사이였는데
만났다도 아니고. 아니 만났죠. 아니 그렇게 순화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게 결과적으로 저의 학업에 네. 플러스가 있었는지 마이너스가 있었는지 지금 와서는 계측이 안 돼. 글쎄.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계측은 안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누나 만나면서 성적이 내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개측되네. 개측됐네, 그 누나를 됐어. 안 만났어도 어. 나는 누나랑 만나서 만약에 섹스를 할 때 나는 자위를 했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아니라도. 그 누나와 술을 마실 때 나는 친구들하고 마셨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는 내가 나이 많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굉장히 프리한 여성이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그 누나는 물론 그 누나 생각나죠. 근데 생각해봐요. 아니 왜 내가 공부하려고 앉았어. 아니 성적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위를 안 했나? 그러니까 했지. 했잖아. 근데 그 누나가 섹스를 하면 성적이 떨어졌잖아. 달라 그러면. 아니 그거는 봐봐. 그 누나와 섹스를 할 때 나는 이제 좀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있었다고 어차피. 그래서 그 누나를 굳이 만나서 내 성적이 떨어졌다?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건 케바케라고 봐요. 사람이. 전 홍 작가님 성정이 저래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평생 씹을걸?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평생 내가 그때 그 여자 걔 때문에 내가 수능 그 못 망쳐갖고 그렇다고.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하자고 졸라가지고. 내 미래가 민정수석이었는데 내 말이. 걔 때문에 망했어 이러면서.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먼저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지 한 건데. 않아. 그 그게 기억이 윤색되면서 꼬셨다 그런다니까? 에이, 그건 미친놈들이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제 생각은 그래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그 누나의 벗은 몸이 많이 생각나긴 했어. 그 감촉과. 그러니까 그럼 공부 안 되는 거잖아. 아, 그런데 때문이지. 그 누나를 만나기 전에는 이를테면 연예인 생각을 하면서 근데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무엇과 맞아. 생각으로 하는 거 전혀 달라. 아이, 맞아. 똑같아. 아니야 달라. 아니야. 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그냥 저 멀리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지. 그건 전혀 달라. 그리고 게다가 손에 잡힐 듯한 무언가인데 심지어는 잡아봤어 그거를. 그건 좀 다르죠. 저 멀리 있으면은 그냥 생각하면 자유로 끝날 수 있는데 손에 잡히는 거는 잡고 싶어서 계속 안달하잖아. 달라 그러면. 이거는 진짜 내 역대 우리 고민 중에 어느 정도 공감이라든가 뭐 희망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측면에서 도저히 결론이 안 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결론보다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럴 때야말로 사연자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사랑과 전쟁에서 한 친구 가지는 선생님이 하시던 거. 한 가지는 조언해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남자가 네. 경험이 좀 있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경험이 일천하거나 없으면 첫 섹스는 기대만큼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 좋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좋지 못할 거예요. 제가 이제 대부분 여자들의 첫 섹스는 그럴걸요. 경험이 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 섹스는 그 남자가 경험이 없을 때 굉장히 여성의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서 좋고 뭐 저기 그런 뭐 문제가 잘해서 아니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제 서로가 지금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당면한 미션이나 과제들을 어떻게 치러가느냐가 사람마다 달라서 우리가 지금 사실.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좀 옆으로 샌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친구가 성경험이 있고 여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있다면 생각보다 둘의 관계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관계 일부로 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그 친구가 성적인 그런 쪽에서 조금 뭐 경험이 없다가 이게 처음이면 관계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관계 일부라고 생각하기보단 좀 더 끌어오르는 마음이 그거랑 붙어가지고 막 그거 자꾸 생각나고 그럴 수 있다.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은 뭐 더 이상 뭐 해드릴 얘기는 없어요. 사연자분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고 4주 후에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십시오. 아니야 수능 끝난 후에. 4주 정도면 이게 체크해봐야 돼. 그럴까? 4주마다 체크해서 이게 매번 4주마다 네. 아이 몰라. 사연 주세요.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걔가 어떻게 되는지. 왜 굳이? 아니 그럼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야? 아까 그 자연스러운 관계를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그 와중에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상태를 스탯을 서로 좀 잘 파악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경험 유무가 있고 여자를 사귀어본 유무가 있으며 또 본인은 또 어떤지 본인도 남성과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걸 서로가 서로 간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데이터를 좀 알고 그러면 아마 좀 더
핵심이 나올 수 있을 근데 것 같은데. 어릴수록 그런 말 잘 못할 텐데. 남자애들은 주로 이제 블러핑을 하죠. 하고. 전 이미 유치원 때부터 요구르트를 빨면서 저는 매일 엄마가 굴 100개씩 싸줘요 이러면서 점심에 굴 먹어요 굴 먹으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지만 이제 잘 가려서 들으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야 이건 어렵다 이사야. 아 이게 진짜 그런 주제는 나이 어린 연인일수록 주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홍 작가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다고 제가 사연자라면요? 하겠지. 전 할 것 같은데요. 뭘 자꾸 물어봐요. 뻔한 걸. 네. 난 만약에 아까 쯔위 얘기했잖아. 네. 만약 이런 상황 나는 안 할 것 같은 도망갈 것 같아. 찌위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이 약간 이렇게 그 뭔가 약간 공포야. 조금. 그렇지.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좀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옵션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내가 지금 데이터가 안 서는 거야. 이 미래가. 그렇지.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는 아마 그러면 수능 끝나고 다시 만나자. 난 그럴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수능 끝나고 몇 월 며칠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나도 그럴 것 같아. 무서워서 그죠? 도저히 게다가 이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든 남자가 어린 여자가 나이 든 여자가 어린 남자보다 그렇지. 좀 더 있지. 좀 더 징그럽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맨박스처럼 약간 어덜트 박스라 그래야 되나? 어. 내가 어른인데 내가 그래도 미성년자한테 뭐 이런 거에 좀 생각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 남자가 꿰어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도 그런 소리 들어요. 깨어냈다고. 그런가? 똑같아. 거기서 하여간 도망갈 것 같아. 예쁜 급식이랑 예쁜 급식이래. 대표님은 그렇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잠깐 만났다며 뭐. 요 느낌 잘 갖고 있다가 11월 31일에 다시 만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요 느낌을 갖고 있긴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건 그래. 모를까.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 기원 드립니다. 뵙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여러분. 북콘서트 일정이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22일입니다. 토요일? 7월 22일 토요일 충정로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는 딴질보 사옥 벙커원이라는 곳에서 북콘서트가 일단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낮 2시에서 4시 사이요. 이렇게 공지를 미리 드려놓고요. 가서도 책 살 수 있죠. 북콘서트니까.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책이. 했으면 좋겠다. 정치인 분들 그런 것처럼 책 한 권 가져가면 그냥 알아서 돈 넣는 거 있잖아요. 얼마 넣는지 알 수 없는 거 있잖아. 왜 우리 이렇게 자금 모으는 거.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한 1,700원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흔들어 보고 중간에 구멍 뚫린 봉투로. 근데 북콘서트 우리가 지금 안에 세부 행사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정해서 맞아요.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네, 맞아요. 혹시 섹시 섹시 댄스 의견 나왔습니다. 홍 작가님. 저는 몸치라서 불가능하고요.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아니 싫어요. 누가 잘 추는 춤 추래?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대학 졸업 및 취준생 헬게이트 오픈을 앞둔 20대 탈모 초반 남성분이에요. 20대 탈모 초반 이분이 그냥 탈모 초반이면 뭐 탈모가 유전자가 갖고 계시다 정도겠죠? 머리카락 조금 그렇죠. 얇아졌다 뭐 이 정도 그 아닐까요? 정도겠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그냥저냥한 남자로 살아왔대요. 그래서 외모 고민을 안 했답니다. 그런데 탈모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분명 머리카락은 늘지 않고 점점 빠질 테니 미남도 벗겨지면 추해지는데 사연자 본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추남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추남의 미래를 예약해놓고 나니까 평생 하지 않던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바로 외모에 대한 고찰 같은 건데 이게 그러다가 자기 강박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이 그런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됐대요. 최근에 주변인들도 그렇고 SNS에서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있잖아. 미남 미녀들. 미남 미녀는 인간관계에 게으르고 속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SNS만 봐도 눈에 띄는 미남 미녀는 자기 어필이 열정적이지 않더라. 얼굴이 광고판인데 뭐. 그럴만도 한 게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칭찬해주고 한다는 거죠. 사연자가 생각하기에도 나 같아도 이러면 애써 적극적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뭘 어필해야 될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선하게 접근하는데 그 미남 미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주목받고 사랑받으며 살다 보니 덜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능력이나 요령 면에서 허당일 것 같은 그런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연자분이 우리 민정수석께서 스트레스 받은 거 아니에요? 그지 뭐 그렇겠죠. 어. 뭐 조국 그 민정수석. 그런데 사연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미남 미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랑받고 쉽게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면 허당이어야 되잖아. 왜? 아니 그게? 직관적으로 아, 생각하기에는 그런가? 허당일 노력을 것만 안 같잖아. 하니까. 어.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지. 그 짜증이 나가지고 성을 내거나 까칠하게 행동을 해봐도 미남 미녀가 오만하긴커녕 성격도 더 좋더라는 거예요. 사연자의 경험에 따르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뒤끝도 없고 원래 잘난 게 착하기까지 하면 더 짜증나죠. 그러다가 사연자분께서 이제 든 의문인데 아니야, 이거 진짜 잘난 사람이 착하고 이 장점이 많으면 짜증 안 나요. 애매하게 잘났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장점을 발견하면 짜증 나는 거죠. 맞아. 아 그럴까? 압도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은 짜증 안 나요. 맞아요. 잘남에 또 하나 플러스 일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인정이지. 아. 원래 먼치킨이면. 음. 근데 나랑 비교해서 미묘하게 우세할 때 내가 왠지 이걸 극복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우세함이 것만 같은 건 본인의 착각일 수 있는데 네. 어. 원래는 압도적인 차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냥 이 뭐랄까 통장에 잔고 공 2개 정도는 내가 금방 한 2개월 사이에 뭐 이렇게 그 말씀은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정우성이나 원빈보다 우리 과 킹카가 더 재수없다. 그렇죠. 그러다가 사연자께서 드시는 의문인데 최근 자기가 미남 미녀에게 짜증을 내거나 짜증이 난 것은 그들만큼 자기가 매력이 없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미남 미녀로 태어난 게 죄도 아닌데 어쩐지 요즘 들어 미남 미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지 그런 의문마저 들고 혹시 자기가 그들의 약점이라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심지어는 약점을 보고 안도감이나 쾌감 비스무리한 것을 느끼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까지 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금이 간 상태라고 하고요. 여자들도 말이죠. 사연자도 당연히 미녀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한편으로는 미녀의 처지랄까? 이런 금수저 같은 잘난 외모를 갖고 태어나서 사는 그런 상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싫기도 하다. 뭐 미남이나 미녀나 뭐 같은 계급일 테니까 외모 계급일 테니까 뭐 이런 식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약간 삐뚤어지셨어. 맞아. 근데 삐뚤어져 가다가 그래 거기 섰어요. 그렇죠. 계속 가지는 거기 서셨어요. 이분이 삐뚤어지시다가 내가 지금 뭔가 삐뚤어지는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던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뭐 잘 보내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삐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저기 미남 미녀라는 그 상태를 통해서 남들이 뭔가 베네핏이 있다라고 일단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네핏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를 모두에게 적용한 다음에 그 베네핏을 얻는 게 미남 미녀랑 예를 들어 내가 일을 같이 한다 쳐요. 근데 나랑 얘랑 같이 일을 하는 거에서 얘가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특수를 그 일에 한해서는 못 얻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은 거의 일반화잖아요. 일반화가 돼가고 있죠. 이분의 마음속에서. 일반화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다못 분리수거를 할 때도 미남 미녀는 뭔가 이득이 있고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남 미녀라서 얻은 이득이 아닌데도 외모 때문에 받은 이익이다라고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방구를 꼈는데 날 날 쳐다보면서 이 더러운 새끼 하면서 뭐 그런 자기 무죄인데. 나는 무죄인데 이걸로 무고죄로 법정까지 가면 웃기지. 너 아니면 여기 누가 있어? 이러면서 야, 여기 이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투명인간이야? 그럴 리가 어딨어 이놈 새끼 이러면서 말을 해도 이 새끼 거짓말을 어디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러면서 싸대기 막 날라오고. 저 양심이 생긴 거랑 똑같구만. 못생긴 게 마음까지 삐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입맛 추남 소리 듣는 거야 뭐 이러면서 싸대기 맞고 막 대변 너무 웃겨. 축출돼 막 CCTV에 녹화되고 지하철에서 축출돼. 유튜브에 올라와 방귀 낀 추남 그러면서 폭망 한강 다리 위에서 내가 나가라며. 미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정작 나는 토익 공부하고 있었을 뿐 아닌 밤중에 날벼락. 근데 사실 그건 맞거든. 근데 미남 미녀가 사실 이분 말을 섞여 있긴 하지만 조금 분리해 보면 미남 미녀에 대한 그 어떤 호의가 생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이분처럼 얘는 예뻐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고 하니까 뭔가 치열하게 뭔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겠지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미움받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생각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쁘니까 프로페셔널함이 좀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근데 솔직히 그런데 난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그럼 반대로 그럼 추녀라고 해봅시다. 추남. 네. 넌 못생겨서 일 되게 잘하게 생겼다 이거는. 아니 이거는 유재석 씨가 김범수 씨한테 노래 잘하게 생겼다라는 농담 말고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거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여혐 중에 하나가 여혐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못생긴 여자는 당연히 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굉장히 나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왜 거기 더해서 흔히 말하는 허드렛 일 시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넌 뭐 못생겼으니까 설거지나 이런 기분 있잖아. 우리나라가 뛰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무려 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이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말을. 그리고 또 생각난다 우리 명박. 그렇죠. 자연산이 맛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말 됐어. 이 사람 이분은 무슨 뭐 이렇게 주변에 억제기가 없어? 그걸 꼭 마시라고 해야 돼? 이분 또 그러고 보니까 먹방의 황제잖아. 이분 진짜 그만 생각합시다 그분은. 이분은 뭐 주변에 뭐 억제기가 없구나. 아니 뭐 하다못해 부인께서 어디 나서 그런 좀 모양 빠진 소리 하지 마라고 하다든가 자식이 아빠 너무 그런 말 창피하다든가 뭔가 억제기들 있잖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분은 억제기가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억제기가 얼마나 없냐면 보통은 정치인들이 뭐 시장 통해서 음식 먹고 이게 먹방하잖아. 한 번씩 꼭 하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이명박 같은 경우에 하는데 이명박이 먹방을 하는데 보통은 먹방 모드로 딱 진입을 하는데 이명박은 언제나 먹방 모드래요. 24시간. 시장 통해서 다음 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찰지게 잘 먹고 있으니까 상인들도 놀래가지고 근데 어디까지 먹나 봤대. 상인들이 그 끝도 없이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좌관이 적당히 좀 하시라고. 그만 드시라고. 돈 내야지 그 정도는. 아니, 먹으면 원래 내고 가야 돼요. 아, 네? 적당히 좀 하시라고. 너무 심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져. 그 정말 하찮은 뻥튀기 있죠. 뻥튀기. 나는 최고는 군대 그 급식이야. 군대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건 그냥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 아니 진짜 손에 뻥튀기를 들고 파한 대소를 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이 뻥튀기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순수해질 수가 있구나. 느낄 수가 있고 그 아무리 봐도 군대 식판이 최고야. 군대 식판 그 식판밥 군대밥 먹는 그 장면이 최고인데 그게 아마 기억국이었을 거예요. 그럼 가서 중년 남성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외모는 어떤 정도인 거죠? 외모만 보면은 별로죠. 못생긴 편인가요? 네. 보통 얼굴은 못생겼고 얼굴만 보면은 몸매와 수트팔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사실 몸매 이렇게 수트팔은 그럼 역대 전체적으로 역대 최강이죠. 수트발까지 그럼 포함해서 외모로. 나 안 먹이고 싶은데. 아니 왜냐면 그분이 경제 대통령 뭔가 일 잘하게 생긴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몰고 갔나 싶어서 갑자기 외모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먹이고 싶어. 외모에 못생겼으니까 열심히 하겠지. 잘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인식 때문에 그러면은 이명박이 못생긴 여자가 룸사롱 같은 데 갔을 때 못생긴 여자가 서비스가 좋다는 사실 선거 운동이었다. 자기를 뽑으라고 하는. 그 당시에 대항마로서의 정동영 씨가 그래도 아나운서 출신이라 외모는 비교적 출중하니까 귀티나시고 혹시 이런 느낌 외모가 출중해서 일 안 하겠다. 허당이고 그렇게 생긴 사람이고 이명박 못생겨서 일 잘하게 생겼다. 경제 대통령 747 할 거야 이런 느낌. 머슴 출신이라 일 잘하겠구나 뭐 이런 건가? 아버지도 머슴 출신이고. 그런 건가? 또 이 스튜디오에 혐오가 수십 개가 떠다니면서 정말 이 스튜디오에 지금. 네. 자, 이 사연자분은 어떡하죠? 뭐 어떻게 할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사연자가 어떤 걸 보고 살짝 그 좀 뒤틀렸는지 알 거는 같잖아요. 그죠, 알죠. 왜냐면 사실 솔직히 저희 그냥 이제 다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 일반화도 아닌데 그냥 경험상으로 봐도 예를 들어 미남 미녀인 친구 혹은 또 그에 상응하는 게 요즘 조건으로 보면 집이 좀 사는 친구. 네. 심지어 그 두 개를 다 가진 친구. 많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뭔가 남한테 뭘 어필해야 될 이유 같은 게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선선해요. 선선했어. 실제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강박 같은 거 있죠. 그 굉장히 편안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 예를 들어 셀카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참 안 찍고 그런 친구들 중에 뭔가 이렇게 직업적이지 않는 한 연예인이나 이런 거 아니면 SNS에서 유독 뭐 자기 얼굴 찍고 뭐 그러지도 않고 뭐 딱히 그러니까 그런 욕망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가도 환대받는데 굳이 또 찍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줄 필요 있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못 찾는달까 그런 친구들은 약간 그런
전 경험은 있어요. 보니까. 제 동생이 미남이거든요. 네. 네, 되게 미남이에요, 사실. 그래서 동생이랑 이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상점 아주머니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여성도 있고 하는데 그 느낌이 다른 거 느껴져요. 제가 혼자 지나갈 때랑 같이 지나갈 때랑 주변 공기가 더 훈훈해. 그러니까 거기 미남 미녀가 누리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있죠. 예.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예,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미남 미녀를 떠나서도 그 흔히 말 입성이 좋다라고 해서 만약 경제적 조건이 좋아서 잘 입고 깨끗하게 좋은 옷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게 다니면 또 흐르는 분위기 좋은 사람들. 당연히 다르죠. 이 사람 뭔가 그럼요. 좋은 옷 입고 좋게 입고 뭔가 경제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력과 미남 미녀 그게 다 가진 게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자본이니까 그런 자본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출발선상이 다르다라는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와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그러고 있을 거야라고 미리 계측하는 건 그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일단. 그렇지 않나요? 다르죠. 그런 경향성이 있고 패턴이 있는 건 사실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지나갔을 때 아까 왜 그 동생분처럼 주변의 공기가 훈훈하다고 쳐요. 근데 그러면 미남이나 미녀가 아닌 내가 지나갔을 때 사람들이 물 뿌리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로 내가 차별받진 않잖아. 저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막 맞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차별받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본인이 지금 체감하시기에 정말 나한테 물 뿌리는 수준이고 쟤한테 꽃다발 안겨주는 수준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사고 회로가 한 가지에 빠지면 극단적인 게 계속 보이면서 거기 막 돌잖아요. 모든 게 다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지금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탈모가 또 만악의 근원이로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것도 있는 거죠. 미래에 내가 누리지 못할 혜택까지 지금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그거예요. 이제 맞아, 탈모인이 맞아. 자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조국 수석을 보면 알지만 미남은 늙어도 미남이고 미녀도 늙어도 미녀예요. 미중년이 되는 길은 미소년, 미청년에 거쳐서 그렇지. 미중년이 되는 거거든요. 미남 미녀는 늙어도 미남 미녀야. 그럼요. 젊었을 때 미인이셨던 분이 그 할머니 되고 나서도 고우셔. 그럼. 저 아는 미녀인 분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할머니 젊었을 때 고웠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어요. 이런 말을 만약에 자기가 나이 들어서 어떤 안 생긴 청년 나한테 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럼 젊었을 때는 자네 같은 청년 말도 못 붙였다고 이렇게 말할 거라며 자기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약간 관계에서 다른 이유로 혹시 본인이 일을 잘 못했거나 혹은 뭐 서로 싫었거나 혹은 뭐 연애 관계에서 뭐 마음을 고백했는데 뭐 까였거나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이 외적인 그 어떤 것이 좀만 더 내가 좋았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되는 그런 걸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내가 이래가지고 들생겨서 조금 좀 괜찮았으면 분이 지금 20대라고 했잖아요. 네. 다방면의 다양한 경험을 아직은 안 하셨을 테니 예상컨대 그럼 이제 미루어 그것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지금 다 걱정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도 네. 그리고 또 새로 잘생긴 사람들이 태어나도 본인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 든다. 뭐야? 예를 들어 100명 중에 미남 미녀 1, 2가 세상 관심의 총량의 90% 가져가고 10%를 나머지 99명이 아둥바둥 헬처럼 우리 뜯어먹고 남은 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조금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리돼 있어요. 본인의 이익과 저 사람들의 어떤 혜택, 타고난 그게 굉장히 분리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너무나 느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이 생각에 꽂혀서 삐뚤어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이 생각 자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근데 잘생긴 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그 조국 수석 말 맞잖아. 잘생겨서 자기 그거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꽤 있고 그걸로 뭐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너무 잘나서 못 사귀고겠다라는 사람도 그런 관계도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있어요. 그리고 외려 자기를 단속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넌 예쁘니까, 넌 잘생겨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흔히 말하면 안 나대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이렇게 뒤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뭘 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뭐 상사가 만약에 했는데 상사가 잘못한 건데 그거를 내 탓을 하는 거지. 저거 외모도 보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득은 보긴 맞는데 본인이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례가 아니면 솔직히 말하면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신경을 끄는 게 좋다. 맞아. 나를 위해서. 아까 지하철에서 너하고 여기 방귀길 놈이 어디냐 이러면서 맞지 않는 한 본인에게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맞고 끌려 나와서 광화문 길거리에서 옛날에 그 5.16 다음에 이정재가 했던 것처럼 꽃갈콘 쓰고 여기 방귀 낀 놈. 저는 추남입니다. 독가스 국민- 제조기. 예. 그러면서 옆에서 갑자기 밴드가 나서 뿜빠뿜빠 하고 있으면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한 몇백 미터를. 그럴 건 아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적폐 절멸 대상 1호 독가스 제조기 추남 뭐 이러면서. 박원순 시장. 그러잖아도 지금 정권이 비주얼 깡패 정권이잖아. 아니 왜냐면 박원순 씨의 재단이 아름다운 재단이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재단인 걸로. 예. 편말에 써있었던 게 뭐였죠? 이정재 씨 그거에? 저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게 풀로 다 써있었나요? 네. 저는 지하철에 막 써있는 거예요. 방구를 꼈습니다. 죽어도 맞다운다. 추남인 주제. 근데 이제 난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요? 이분 사연에서 이분 지금 SNS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SNS에 보면 사실 그럴 때 있거든요. 왠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나 사실 굳이 추녀 추남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건데 왜 우리 흔히 그러잖아. 자기 얼굴 혹은 이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왜 자기 뭐 결혼식 사진 애기 사진 하면서 굉장히 과하게 내보기엔 이 애기 사진 천장이 다 내보기엔 똑같잖아. 한 장, 두 장만 올리면 되잖아. 근데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 네. 그것도 잘 나오는 각도만 찍으려고 하다 보니 모든 앵글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혹은 이제 그게 뭐 자기 가족 사연 뭐 이렇게 그런 쪽이 아니더라. 뭐 자기 얼굴도 오늘 좀 예쁜 옷 입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그거를 옷만 바뀌고 왜? 전시하는데 뭐 이거를 이제 저쪽에서 나쁘게 표현해 관종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난 역으로 현타가 오신 게 아닌가 싶은 거야. 이쁜 사람보다도 본인이 보다가 얘들은 왜 내보기에 이쁘지거나 잘생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어필을 하는가? 왜 어필을 하는가. 근데 역으로 보다 보니까 잘생기고 탈모도 없고 잘난 사람은 별로 어필도 안 하는데 그런데 애매한 애들이 왜 그러나? 그렇지. SNS는 특히나 이 타임라인이 약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 저도 대표님 말에 동의하는데 그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 이분들 제 생각에. 근데 사실 근원은 같은 거잖아. 인간이 관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 본능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깊고 강렬한 욕구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그런 식으로 관심을 투쟁적으로 받아내서 충족해만 하는 처지의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나서 그 노력이 좀 덜 치열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분이 그런 느낌들을 보고 자기 기준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나도? 그런 현타가 온 게 아닌가라는 거지. 나도 뭔가.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사랑받으려면 저렇게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치. 거. 사실 이게 그거예요.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건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이 작은 관심을 주면서 그 관심 쪽에서 그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 안도감,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라는 안도감 속에서 작은 성취를 그들의 그 시선 속에서 이루어가는 경험이 누적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애 뭐 보고 있어? 해봐 했을 때 뭐 점프를 딱 뛰었는데 잘했어라고 하는 그 작은 것, 점프 한번 뛰었다, 걸었다. 뭐 오늘 가서 뭐 받아쓰기 10점 맞으면 오늘은 50점 맞고 그다음에 100점 맞았다 이런 식의.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역으로 리프레시가 돼서 피드백이 오고 지켜보고 있어. 근데 이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누적이 되면 사실상 누군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거나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미션 같은 거에 관심이 가지 그거 자체는 좀 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런 단계에서 그런 관심과 성취의 경험이 조금 없는 경우에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더 강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강박적이 되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치유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왜냐면 아니 뭐 하다못해 내가 뭐 오늘 옷 진짜 새로 사서 자랑하고 싶어 딱 했는데 누가 막 좋아요 이뻐 해주면 막 하트가 막 올라가면 왠지 자기 치유적인 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솔직히. 충족이 되지. 좋잖아요. 거기서 충족되는 게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하면 뭐 흔히 말하면 관심 종조가 되는 그렇죠. 거겠지만. 그리고 사연자분 지금 탈모 뭐 걱정하고 계신데 SNS 셀카 올라가는 거 있죠? 탈모가 심해지면 사진이 없어집니다. SNS에서 탈모가 심해진 남자들은 사진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뭐 살이 쪄도 없어지고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렇구나. 그 전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공포보다는 그러니까 남을 너무 이렇게 현자 타임이 온 상태로
현자 타임은 그냥 본인에게만 적용하시고 남까지 적용하시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심리적 작업이 남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정을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그룹을 나눠가지고 사람을 그게 본인의 행복도라든지 본인의 세계관이라든지 상상력의 척도를 갉아먹을 거예요.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이게 지금 뭐 맞아요. 몇 개월, 1년 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생활 습관으로 완전히 인이 박이잖아요. 이 관심을 좀 본인한테 돌리셔야 맞아요. 된다. 그리고 근데 본인이 뭔가 하고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하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이거 모양 빠지고 이거는 관종이고 이거는 그냥 뭐 좀 그런 애들이 내가 하는 해갖고 거고 표도 안 나는 거 뭐 이런 거 뭔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생각나시면 해보시고 그리고 뭐 미남 미녀도 그렇고 추남 추녀도 그렇고 타인들을 좀 비판적으로 좀 타인들을 좀 한심하게 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거든. 이분이 그러지 마라. 그게 외려 한심하게 보려. 그게 사람을 굉장히 그럴 수도 협소하게 있죠. 만들어요. 그 본인의 상상력을 굉장히 상상력의 폭을 줄일 거라고. 쟤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그지. 왜냐면 그러지 마.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 네. 제 주변의 미남 미녀 중에는 특히 미녀는 네. 또 그런 이렇게 막 선선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미녀다 보니 어른들이 단도리를 시켜서 좀 많이 억압된 케이스도 되게 꽤 있었어요. 뭔가 어른들이 이쁘니까 나가면 좀 뭔가 안 좋을 거란 생각에 너무 그렇게 막 통제하고 막 단속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그죠. 되고. 억압적인 거죠. 억압을 당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나이에 가졌어야 될 충분한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도 꽤 많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미남 미녀라서 오히려 역으로 차별당하고 그렇죠. 괴롭힘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맞아요. 사실- 사람 자체를 봐라. 일반화하고 못 박으려고 하는 심리적 습관을 버리시고 좀 이렇게 후를 털어버리시고 스스로에게 집중을 해라. 이 정도가 맞는 네. 상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삐뚤어지기 직전인데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사연풀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근데 지하철 진짜 웃긴다. 나 그 너무 어쩔 거야. 그냥 꽃갈콘으로 완성돼야 된다니까. 조리돌림형으로. 네. 그런 사연 혹시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광화문에서 1km 걷고 음. 이제 풀려날 줄 알았더니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고. 아 그래 이렇게 여쭤볼 수 있겠다. 혹시 살면서 진짜 정말로 대놓고 사람 못생겨서 혹은 못생겼다고 평가받아서 불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방에서는 얼굴이 조금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으면 알바도 취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에피소드 할 때 한번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걸 대구 친구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대구인가? 그것도 갑자기 또 대구가 소환됐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대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 와서 잠깐 놀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일단 지방은 알바할 때가 더 적기도 하니까 좀 더 골라서 뽑겠죠. 그것도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